30년 동안 제 옆에서 한마디 변명도 안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김장독을 엎어버린 날,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천폭이 김장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얼음처럼 찬물에 배추를 씻고 있는데 손끝이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배추가 조금 많지 않으세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여태 참았다며 혀부터 찼습니다. 30해를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허리가 아니라 손이 먼저 나가야지. 요즘 며느리들 참 말이 많다. 마당 한쪽에서는 시누이 둘이 과자를 씹으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또 허리 아프다 소리야. 맨날 아프대. 저게 아픈 게 아니라 버릇이 없는 거지. 그 말이 꽂힐 때마다 저는 조금 더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억울해도 입 다물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배추를 다 씻고 절이는 데만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소금물에 담갔다 빼고 쌓고 또 뒤집고 30해 동안 해온 일이지만 그날따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양념을 만들라는 시어머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늘, 생강, 젓갈, 고춧가루 몸이 기억하는 비율로 넣는데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양념 좀 보자. 막내 시누이 미경이 양념을 찍어 먹더니 인상을 구겼습니다. 이게 뭐야? 짜기만 하고 맛은 없고. 30해 동안 뭘 배운 거야, 진짜? 큰 시누이도 한 숟갈 떠먹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눈 감고도 딱 맞게 하는데 며느리는 역시 며느리네. 시어머니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 버리고 다시 해. 한 번 더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양념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제 마음도 같이 으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배추와 양념을 버무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무릎은 이미 시멘트에 쓸려 아팠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을 만큼 얼어 있었지만 아직 포기는 사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김치 한 포기를 집어먹더니 그대로 뱉었습니다. 이게 김치야? 30해 동안 이 집에 살면서 고작 이 정도야? 그리고 양념 국물이 잔뜩 섞인 소금물을 떠서 제 얼굴로 확 뿌렸습니다. 얼음물과 고춧가루가 뒤섞인 물이 뺨을 타고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이 따갑고 피부가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그 한마디였습니다. 30년 동안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꾹 눌러 담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주저앉으려는 순간 안채문이 쾅 열렸습니다. 그만해라. 그렇듯 조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에 마당까지 내려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한테.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버티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김장하면서 욕도 먹고 소리도 지르는 거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 내가 왜 나서? 준호는 대답 대신 마당 한가운데 있는 김장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래 담근 김치가 한가득 들어있는 집안의 자랑 같은 항아리였습니다. 태수야, 건드리지 마. 그거 깨지면 어떻게 하려고. 말릴 틈도 없이 준호는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항아리가 깨지며 붉은 양념이 마당 전체로 퍼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제가 참아온 것들이 함께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붉게 젖은 마당 위로 흰 종이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준호는 젖어가는 봉투를 집어들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사람 붙들어 두지 마. 이 집은 여기까지야. 너 지금 미쳤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어딜 가서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그래. 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웃고 눈은 전혀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망신당하고 살았잖아. 이 사람은. 이제 그만. 그날 저녁 저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말도 제대로 섞지 못한 채로 도장만 도장 위에 찍고 헤어졌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갑자기 항아리를 깨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지. 얼마 후 저는 좁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 건물벽이 보이고 밤이 되면 옆방 TV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300만 원 보내는 사람 무기명. 작은 토끼 이모티콘 하나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토끼 이모티콘. 신혼 때 준호가 자주 쓰던 그림이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모르는 척 넘겼습니다. 이혼까지 한마당에 미련을 남기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저는 우연히 작은 글쓰기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당신 인생을 글로 써보세요라는 광고 문구가 눈에 밟혀서였습니다. 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제가 묻자 강사는 웃었습니다. 달라지는 건 세상이 아니라 본인 마음일 겁니다. 서툰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포기 김장날의 냄새, 소금물의 차가움, 깨지는 항아리 소리, 하얀 서리 위 붉은 양념. 강사는 제 글을 읽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연이 아니라 한 편의 이야기예요. 혹시 영상으로 내보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저는 어느 날 작은 유튜브 채널의 사연 주인공으로 앉게 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야기를 꺼내는데 하루 이틀 지나자 댓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얘기인 줄 알고 울었어요. 저도 시댁 김장 때문에 아직도 꿈에서 깨요. 그 댓글들을 읽다 보니 그동안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조금씩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상 조회수가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책 출간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정기검진 통보서 한 장이 배송됐습니다. 검진 결과는 유방암 초기.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 높습니다. 의사 말은 희망적이었지만 제가 병실에서 느낀 건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시누이에게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의지하며 살아온 결과가 이혼이었으니까요. 혼자 해볼게요. 이번엔. 그렇게 마음먹고 첫 항암 치료를 받던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남자가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물수건 갈아드릴게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말투도 어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던 미역국과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취향들을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 손길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이 미역국 어딘 가서 먹어본 맛인데요. 그런가요? 그냥 집에서 자주 끓이던 맛이라서요. 어느 새벽 화장실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창가에 비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자원봉사 조끼를 벗고 수염을 벗겨내고 있는 남자. 그 얼굴은 제가 30해를 바라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손, 김장독을 던지던 등짝, 토끼 이모티콘과 무기명 입금, 그리고 지금 병실에서 수건을 갈아주던 손이 모두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혹시 토끼 이모티콘 보내시는 분,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힘들 땐 욕해도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서요. 이름도 번호도 없는 메시지.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갈 즈음 저는 결국 묻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 그날 김장독을 깼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시한부 판정 받았어. 네. 이혼 서류 내기 한 달 전에. 나보다 당신이 먼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았어.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더 지옥이 될 테니까.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혼 서류, 사업체 정리, 무기명 입금, 토끼 이모티콘, 자원봉사조끼. 그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남은 제 삶을 정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날 불쌍히 보게 만들기 싫었어. 나는 그냥 나쁜 남편이면 됐어. 대신 당신이 자유로워지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지.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용서도 고맙다는 말도 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천포기 김장날 붉은 양념 위로 떨어지던 눈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김장독을 깨줘서 내가 살았어요. 그 후로 저는 제 이야기를 더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으로. 그리고 제 책 맨 마지막 장에는 짧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포기 김장날 김장독을 깨뜨리던 그 사람. 당신의 사랑은 엉망이었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납니다.